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에 몰아쳤던 비바람 때문에 정말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된 지수가 이동평균선 아래를 밑돌면서 하락폭을 줄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2190선의 종가 형성했는데 코스닥의 골은 정말 깊었습니다. 성장주 전반이 휘청이면서 4% 넘는 하락에 669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이렇게나 숨이 차도록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설상가상인 건지 이번 주에 넘어야 할 산이 또 유독 많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또 수요일엔 FOMC 의사록 공개, 목요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사 높은 산들을 또 지치지 않고 넘으려면 호흡을 잘 조절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 만큼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지 오늘 시장 좀 단단한 마음으로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펀더멘털 요소를 꼼꼼하게 짚어주실 수익 우먼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시장의 매크로 환경과 또 기본적인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실 저희 진유정 전문가님이니까요. 오늘 함께 시장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이지은 전문가님의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두 분의 시너지를 톡톡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수우파 두 분의 시너지가 어떤 탄력을 보여주는지 수익률로 확인하시죠. 한 달 이내와 일주일 이내 수익, 단기와 초단기 공략주로 꼽아왔습니다. 자, 한 달 이내로도 이렇게 30% 이상의 탄력 챙겨가는 종목 랩지노믹스와 신화인터텍 보이고 있고요. 또 초단기로는 초단기라고 해서 또 수익이 단촐하지 않습니다. 이익일 수익, 당일 수익, 또 이거래일 만에 내주신 수익들 모두 두 자릿수 챙겨가고 있는 탄력까지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이런 종목들을 견줄 만한 필살기 종목을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필살기 섹터 안에서 꼭 챙겨야 할 종목으로 2개나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 매수매도 타점 전략 꼭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이렇게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입장 링크 생성되고 그 링크 통해 가장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일부에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또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라면값 인상까지 여러 테마로 묶이고 있는 사료 관련주, 그중에서도 식량 섹터를 좀 더 세세히 보려고 합니다. 원자재 관련주 안에서도 계속 순환 매장을 돌면서 사료 관련주가 연속성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 속한 종목군이 또 앞으로 얼마만큼 시세를 더 분출해낼 수 있을지 시장 재료 꼼꼼히 챙겨보면서 종목별 분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장에서도 뜨겁게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계좌에 또 따뜻한 손난로가 돼줄 수 있는 종목 바로 2부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늘도 정말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수익 우먼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지 조금 힘이 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반복되는 시황 너무나도 지겨우실 거 알아요. 어떤 추천주를 드려야지 이게 오를지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이 와중에 추천주를 드려도 매수할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황이나 뭐 섹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말씀드릴 거는 일단 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멘탈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저도 오늘 섹터 선정을 하면서 차트들이 작살이 난 게 많고 섹터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은데 뭐를 선별을 해야 할지 조금 눈에 안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멘탈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부를 가져가는 사람, 이 시장에서 부를 가져가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고요. 이 소수만이 부를 독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락만 하지도 않고요. 하락했다가도 다시 상승하고 하락했다가도 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고점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고점에서는 누구나 다 좋고요. 이 저점에서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저점이든 이 저점이 계속되는 이 와중에서도 조금 힘들어도 엉덩이가 무겁게 조금 버틸 수 있는 인내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결과론적으로 전 독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힘들어도 존버를 조금 하셔라. 존버를 하셔라. 존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요. 좀 비속어로 쓸 수도 있지만 조금 존중하면서 버텨라. 존중하면서 버텨라. 종목도 존중을 하고 나의 멘탈도 조금 존중을 하면서 계좌까지 조금 존중을 하시면서 조금만 버티자.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조금 버티신다면 어느 정도 이 인내가 분명히 다시 다 나의 수익으로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장에서 굳이 시장에 기부천사를 하지 마세요. 기부는 나중에 돈 많이 버셔서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 와중에서 조금만 존버, 나를 조금 존중하자, 조금 버티시고 조금 살아가신다면 조금 멘탈에 조금 극복할 수도 있고요. 수익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이 노란 링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챙겨주셨는데요. 원래 또 아침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나와 또 내 계좌를 존중하면서 버티는 이 존버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시장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안 그래도 또 존중하면서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시장을 보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이제 또 치료를 받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르다. 이르다. 아직 이르고 아직 아플 일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보면서 너무 아팠어요. 이 파란불 보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진짜 시장이 미쳤구나. 시장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10%가 뺀다고? 모든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뭐 4%면 양반이고요. 많은 종목들 뭐 10% 이상까지도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종목들의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어쩔 수가 없어서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장이 왜 이러는지 글로벌 시황부터 조금 살짝 점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3일의 연휴 동안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3일 정도 연휴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3일 정도 연휴가 있었죠. 2주 동안 한 8거래 정도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연휴가 있을 때 미국이 상승을 하면 우리는 쉰다고 그 상승세를 못 받아. 근데 우리가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이 또 급락을 하면 그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이 핑퐁이 잘 안 돼요. 그냥 우리 시장은 많이 약합니다, 지금. 글로벌 이슈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고용지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일단은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고요. 또 비농업 부분 고용이 26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문제는 이 고용지표 해석에 따라서 이 시장이 조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경제지표라고 하면 시장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지표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투심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괜찮네, 좀 살만하네라고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괜찮구나라고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고용지표가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좋게 나왔네? 그러면 인플레가 아직도 안 잡힌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상 또 해야겠네? 금리 인상 안 잡히네? 계속 이렇게 낙폭을 계속 만들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도 이게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많이 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휴전에 대한 얘기는 간간히 나왔거든요. 근데 뭐 크림반도 폭격도 있었고요. 이 러시아가 다시 보복을 한다고 미사일을 막 쏴대서 삼성전자 옆에 막 미사일이 꽂혔다고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시장을 다시 크게 짓눌렀습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중국도 있었어요. 중국은 국경일이 있었는데 이 국경일 사이에 소비가 조금 많이 둔화가 됐다라고 해요. 또 이 코로나가 조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든 악재들이 시장을 계속 짓눌렀다. 시장을 너 오르지 마라라고 계속 짓누르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이 3일의 연휴 동안 급락한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글로벌 이슈를 조금 설명드리고 또 우리 국내 시장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3일의 연휴, 이 하락을 그대로 받아낸 시장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저도 없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툭툭 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어쩌려고 이러냐 코스다가 어떻게 4%를 빼니 그렇게 조금 많이 한숨이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일단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같이 하락이 됐고 삼성전자 역시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한 3.9% 정도 떨어졌던 걸로 아는데 이게 밑꼬리를 달면서 조금 올려주긴 했지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황 전반적으로 많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조금 안 좋았다. 그리고 우리 내일 이벤트가 있어요. 금통위 기준금리가 0.5%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거는 사실 확실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을 때 0.75%를 한 번에 올렸는데 이로써 지금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금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왜 나면 안 되냐면 미국 금리가 조금 더 높다면 외국인은 당연히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일이고요. 사실 0.75포인트, 0.75%보다는 이 0.5%의 금리 인상은 약간 확실시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증한펀드 이슈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증한펀드가 우리나라를 조금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조금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 10조 원의 증한펀드 나쁘지 않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10조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반등에 조금 그칠 것 같아요. 물론 이 10조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 유동성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이 투입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 하방은 조금 지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매크로적인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코로나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잡힌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증한 펀드 자체는 약간의 어떤 그냥 하방을
조금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할 것 같고 이 증안펀드 자체가 증시를 막 크게 끌어올릴 것 같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조금 씁쓸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바로 밑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조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장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종목별 악재라기보다 글로벌 이슈에 따른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을 그대로 영향을 받은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또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또 닥치는 그 흐름에 따른 든든한 전략을 세워 가셔야만 여러분들 계좌를 또 지켜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또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포착되는 관심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그런 종목으로 또 쉽게 수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와 종목에 관한 이야기로 또 하나하나 더 세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히토류죠. 당연히 히토류인데요. 사실 이 히토류가 그동안 미중 분쟁 항상 있을 때는 조금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반등이었죠.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했고 강화를 하니까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나 미국에 히토류 수출 통제할 거야 라고 미국과 중국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히토류가 왜 뜨는 거냐? 히토류가 없으면은 첨단 무기 그리고 첨단 장비, 연구 개발 다 불가능하고요. 생산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히토류를 무기로 해서 이 중국산 히토류 통제 가능성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장중에 이거 캡처를 하느라 이 장중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국 RNS가 오늘 상한가로 결국 기록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동국 RNS는 중간중간 많이 끼를 보여줬던 애긴 애예요. 히토류 관련주로 중간중간 끼를 보여줬던 앤데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힘든 와중에 9월 내내 힘들었던 와중에 정말 반가운 상한가로 장기 이평선들 모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장도 조금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국 RNS 재무를 보면 재무가 상당히 괜찮아요. 뭐 매출액도 괜찮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든 부분이 어떤 이상은 없다. 더군다나 부채율도 그렇고 유보율도 그렇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고요. 또 이 PBR이 지금 제가 1.04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2021년분이고 2022년 기준에는 0.8배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절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히토류 관련주 동국 RNS는 한 번 더 쳐다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는 금리 인상 수혜주가 있죠.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이 고용지표의 결과로 금리 인상이 꾸준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내일 이슈가 있습니다. 금통위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따라서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조금 많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16%인데 이게 종가 마감은 한 17% 정도로 마감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이 SCI 평가 정보라든지 고려신용정보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리드코프 금리 인상 수혜주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그래도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건 이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조금 보시면 차트가 그래도 참 견고해요. 8월, 9월 우리가 시장 폭락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길게 빠지진 않고요. 하단을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 훅훅 들어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얘가 이 SCI 평가 정보가 왜 오르냐, 얘가 왜 금리 인상 수혜주냐라고 한다면 이 SCI 평가 정보는 채권 추심업체예요. 채권 추심업체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요.
왜냐?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대출이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출을 연장을 하기도 하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되면서 추심, 이 채권을 추심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SCI 평가정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권 추심 사업에 대한 이런 니즈가 조금 폭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SCI 평가정보라든지 고려 신용정보 다 같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마감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가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한국 우리 금통이 0.5% 정도 금리 상승이 있다고 한다라면 한 번쯤 더 튀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이게 시장이 항상 불안정해요. 시장은 항상 뒤통수를 치는 애들인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결정이 딱 되었을 때 이게 다시 재료 소멸로 이게 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굳이 장기 그리고 중기로 들고 가시기보다도 조금 트레이딩 영역, 조금 단타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재물을 조금 볼게요. 재물을 보시면 일단 매출액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무난합니다. 여기서 조금 볼만한 부분은 이 자본금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이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재무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은 아닌데 이 ROE 부분이죠.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기 자본을 잘 이용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상당히 효율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ROE가 좋다라고 해도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충당금. 이 대손충당금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이 실적, 이 SCI 평가정보라든지 고려신용정보, 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기타 등등의 조금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셨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노노. 그냥 단타 종목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은 차트가 한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골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굳이 지금 막 무리하게 중장기 종목으로 이끌어 가기보다도 그냥 오르네 한번 진입을 해볼까? 단타 종목으로 조금 접근을 해볼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SCI 평가 정보 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도 있었고 히토류 이슈들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매수세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다른 게 다 빠지니까요. 반도체 빠져, 자동차 빠져, 자율주행 빠져, 다 빠져서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일은 이미 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미중 갈등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요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내내 변동성이 조금 있을 요 시장에서는 계속 흐름 보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저도 째려보고 있을 테니까 같이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도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중국을 겨냥했던 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에 또 중국의 맞대응책이죠. 여기서 히토류 무기화 카드가 만지작거려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관련주로 또 상한가 터치했던 동국 R&S 분석해 주셨는데 재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가 또 지금 시장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문가님, 아마 이 미중 갈등이 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조정은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굳이 무리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 잘라내는 방안이 맞지 지금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다 조정을 해야 되라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진짜 계좌 나락가고요. 손해가 뭐 막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어떤 오버 액션은 취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단기 여유 자금, 나 예수금은 조금 요만큼은 있는데 이만큼은 조금 투자를 해볼까라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단타 종목들로만, 단타 테마로만 조금씩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회비용 낭비 없이 내 예수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매수만 봤을 땐 괜찮았거든요. 환율의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좀 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면 여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최근에는 이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환율이 오를 때 뭐 외국인이 뭐 매도세가 나온다. 환율과 이 외국인이 연동되지 않는 시장이 최근에는 계속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오늘 들어온다는 거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다. 삼성전자가 오늘 밑꼬리를 조금 달았잖아요. 뭐 반도체 실적 악화, 뭐 계속된 악재들은 있지만 외국인이 이로써 뭐 이렇게 단타를 친다기보다도 그냥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은 됐네. 근데 내일 또 빠져나갈지 모르네. 왜냐? 항상 뒤통수를 치는 외국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의 수급은 조금 영향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주시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해석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또 정말 시장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금리 인상 키워드죠. 이 이슈 짚어주시면서 수혜 관련주로 폭등했던 SCI 평가 정보 또 재무적으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재무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영역 안에서 좀 단기적으로 집중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황을 분석해 주신 걸 보면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을 잡으면서도 대응의 영역 안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투자 생활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필살기 섹터와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또 이 필살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전에 담아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한 달 이내 단기, 일주일 이내 초단기 종목으로 이만큼이나 수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을 여러분 계좌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도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오락관 1부 필살기 담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필살기를 공략해 주실지 먼저 섹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또 식량 섹터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자율주행, 로봇 다 나쁘지는 않아요. 다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시장이 매크로적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차트가 조금 많이 깨져 있고 가격도 조금 이 안내드렸던 가격에 조금 이제 이격이 조금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소개해드렸던 섹터들 모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는 그래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섹터예요. 이런 시장에 먹거리가 없는 시장에 유일한 먹거리로 조금 일만이 조금 여지가 남아있는 섹터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식량 섹터입니다. 식량 섹터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너무 많고 그동안 많이 뭐 전쟁 있을 때마다 조금 울거먹어서 지루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이나 뭐 최근에 이 식량 섹터 애들이 수급이 조금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아까 글로벌 시황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종전에 대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 뭐 미사일 쏘고 폭격하고 보복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조금 장기화될 것 같아요. 조금 살펴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 무섭고요. 진짜 조금 처참하기도 해요. 러시아의 군 동원령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4개 점령지, 합병 서명 등 이 전쟁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겨울까지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 곡물 수급에서도 큰 문제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곡창지대인데 곡물을 조금 수급을 해오는 거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죠. 따라서 이 여파로 곡물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 전쟁 장기화는 저는 식량 섹터에 계속 이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볼 게 이 곡물 가격 지수 상승입니다. 2022년 9월 곡물 가격 지수는 8월 대비해서 1.5%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또 국제 밀 가격이죠. 밀은 흑해 곡물 수출 협의체의 11월 이후에 지속 가능성이 조금 불확실해서요. 이 우크라이나 수출에 악영향 우려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이 건조 기후 그리고 유럽연합의 높은 수요도 이 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밀로 파생되는 우리 식품들, 이 식품 가격까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조금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기후예요. 이 기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상당한데요. 뭐가 있냐면 엘니뇨, 라니냐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날이 많이 더워지고 하면서 이런 우리가 자라나는 이런 밀, 쌀, 보리 다 안 자라요. 다 안 자라서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럽으로 이상기후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곡물가가 이미 상승을 했는데 또다시 상승을 할지 이 여부에 조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라니냐, 엘니뇨 다 너무나도 큰 이슈인데 이게 다시 곡물 가격에 다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식량 사료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점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 인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밀, 옥수수, 보리 다들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을 이 회사가 떠안을 수만은 없어요. 회사가 떠안게 된다라면 이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 가격을 다시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게 되면 원가가 상승되는 걸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함에 따라서 이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킨다면 이 회사의 수익성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수익성은 개선이 된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원가 상승을 판가 인상으로 방어를 많이 하고 있다.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을 지속하고 있고 주요 음식료 업체들 3분기 매출 증가율이 그래서 10% 상회를 전망을 하고 있다. 소비 경기가 조금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격이 올라도 피자 주문하고요. 가격이 올라도 햄버거는 먹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하고요. 따라서 3분기 가격 인상으로 이 회사의 수익성 방어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3분기 이후에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돋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식량 관련주들을 꼭꼭 봐야 한다.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건 이 식량 섹터밖에 없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민 먹거리, 라면 가격 인상 릴레이 이게 오늘 나온 이슈인데요. 오뚜기가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오뚜기도 라면 가격을 조금 인상을 한다고 해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환율까지 급등을 하면서 각종 원자재, 부자재 수입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형 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많이 소비되는 이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의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확인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가가 부담이 되는 걸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서 판가 인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는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처럼 전반적인 가공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장바구니 역시 부담이 되고 식량 사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량 사료 관련주들은 정말 많아요. 여기서 뭘 봐야 하는지 대표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로는 식량 섹터를 잡아주셨는데요. 미래 먹거리라고 주목받았던 그런 섹터들까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시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먼저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조화 또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가격도 상승됐고 원가 상승으로 인한 판가 인상으로 방어를 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돋보인다. 또 그 안에서는 라면 값이 인상됐던 부분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으면서 식량 섹터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워낙 또 변동성이 극심한 섹터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을 꼭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관련주 분석을 하면서 현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대표주 또 봐주실까요?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또 한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탑도 한창 또 우리 너무 크게 시세를 줬던 기업 중에 하나죠. 소맥분과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사료 제품 피크앤, 알맥, 알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겼을 때 이 한탑이라는 종목은 정말 고공행진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 급등했던 이래가 있습니다. 한탑 차트 볼게요.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식량 사료 날뛸 때 이 한탑도 영광을 누렸었던 종목이에요. 쭉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그래도 크게 가격 조정 한 4개월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서 바닥에서 이 장기 이평선들 240선, 480선들은 꾸준히 지켜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튀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한탑은 식량 사료주들 움직일 때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매력도가 많이 없죠. 그냥 얘는 테마로만 많이 움직인다. 재무적으로는 조금 볼거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대표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역시 시장에서 한탕 거하게 했던 종목이죠. 동식물용 배합 사료, 코끼리표 도구랑 등 제조 및 판매 업체이고요. 사료 시장의 총 규모는 연간 매출액 10조 원 이상인 산업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볼게요. 얘도 아까 차트랑 똑같아요. 크게 올려줬던 종목입니다. 얘는 시세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우리 3월, 4월 단타치기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최근에 9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량 사료주들 다시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때 크게 움직이면서 20% 이상 상승했던 전력도 있고요. 대주산업 오늘도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2.92%를 마무리했던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 재무제표는 나쁜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출액도 괜찮고 당기순이익도 내고 있는 부분, 부채 유보율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역시도 그냥 매력도는 조금 떨어진다. 말씀드린 이 한탑이라든지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매력도는 있지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건드릴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타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종목이지 굳이 이 재무적인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식량 사료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 크게 움직이는 종목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필살기로 가져나온 종목은 조금 흐름이 달라요. 조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것 같아요. 밑에 노란 톡방 나와 있는데 노란 톡방에서는 필살기 종목 다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빨리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식량 섹터 안에서 대표 관련주를 사료 관련주 엮이면서 또 시세를 크게 냈던 한탑, 또 역시나 거하게 챙겼던 대주산업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빠지는 시장에서도 상승분을 챙겨갔던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재무는 아직 좀 매력적인 부분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챙겨오신 종목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체크하시고 또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필살기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이 종목은 이게 왜 식량 사료 관련주야? 이거 왜 들고 나왔어라고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차트적인 매력도가 조금 있는 종목이라서 들고 나왔어요. 사실 식량 사료 관련주들 정말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게 뭐냐? 어떤 종목이냐? 먼저 식품 소재 전 부분에 걸쳐서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신소재 전문 기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수산물, 해초를 가공해서 카라기난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천연 색소, 조미용, 분말, 액상 제품, 음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부설 연구소를 인가받아서 신제품의 연구 개발 및 품질 관리에 주력하면서 미래지향적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연구로 고품질의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얘는 식량 사료 관련주들이랑 조금 다르게 움직인 부분이 이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후코이단을 생산하는 이 후코이단은 이 해조류에서 추출이 되고요.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하다라고 해요. 이 요오드는 방사능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 소문으로 최근에 핵 방사능 이게 이슈를 받으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볼게요. 차트가 사실 6월에 우리 시장 밀렸을 때 같이 밀린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시장 흐름, 코스피 코스닥 차트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흐름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9월에 차트가 깨지나 더 깨지나 했는데 갑자기 10월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때 상승이 한 20% 가까이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오드. 그리고 방사능으로 좀 움직였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식량 관련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요오드, 방사능 관련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사실 식량 관련주가 왜 방사능 관련주랑 같이 움직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후코이단, 이 요오드가 풍부해서 사실 어떤 뜬구름, 소문이기는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소문으로도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뜬금없는 부분이지만 차트적으로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이 조금 수상해서 이거는 한 번 더 여기서 장기 평선을 지지해준다면 한 번 더 쏠 수도 있겠다라고 관심 종목에 제가 넣어뒀기 때문에 오늘 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재물을 봤을 때도 이 종목에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서 보시면은 매출액 잘 나오고요. 영업이익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율 너무나도 괜찮고 부채 비율 나쁘지 않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빚도 없고 쌓아둔 돈도 많다.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정말 출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ROE도 꾸준히 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도 이상이 없는데 식량 관련주야. 근데 희한하게 요오드 관련 재료가 붙었네. 그럼 한 번쯤은 계속 또 노려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조금 이례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제가 준비한 종목인데요. 단미 사료 그리고 보조 사료, 기능성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사료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계란 및 이 기능성 소재,
프락토 올리고당 등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식품 부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반려동물 식품 및 이 가정 간편식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반려동물 브랜드 이 꼬리별에 ODM으로 기능성 트릿과 과립 제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건강 기능식품 브랜드 옵티헬스까지 출범을 해서 이 신사업 성장성을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게 괜찮은 차트인가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이때 우리 한창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움직였을 때 얘가 대장주로 정말 많이 움직였던 애거든요. 그 이후에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면서 많이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얘는 희한하게도 중간중간 8월 그리고 9월에 계속 끼를 보여줬던 때가 있어요. 윗꼬리를 달고 조금 밀린 부분은 있지만 장대 양봉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필살기 종목 2개 가지고 나왔는데 2개 다 재무적으로 너무 나쁘지 않아요. 매출액도 꾸준히 작년 2020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내고 있고 유보율도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 괜찮습니다. 돈이 일단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두 종목 다 이 식량 사료주들 경우에 가운데서 조금 재무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조금 안전한 종목으로 제가 또 골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밑에 하단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필살기 종목을 2개 소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필살기는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셨습니다. 특히나 다른 식량 관련주랑 좀 구분되는 점은 후코이단을 생산하면서 방사능 관련주로 엮이기도 한다라는 이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재료가 좀 풍부한 종목이기도 하면서 재무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탄탄하다라고 또 매력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역시나 종목명 꼭 체크하시고요. 또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재무적 관점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식량 관련주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을 장기간 받았지만 그 중간중간 반등을 했던 단기 반등 끼가 있었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재무적으로는 워낙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같은 그 상승 모멘텀만 있다면 또 차트는 계속 또 뚫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로 2가지 필살기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담으시는 게 아니라 장중에 또 포착되는 그 수급 흐름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우시면 수익 실현 해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또 내일장에서 혹시 좀 우리가 든든하게 전략을 챙겨갈 수 있다면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오버 액션을 하지 말자.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너무 과한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조금은 자제하자. 왜냐? 지금 이번 주 이슈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내일 금통위 금리 인상 이슈 있죠. 그리고 또 옵션 만기도 있고요. 또 우리 9월에 엄청나게 폭락 신호를 줬었던 이 CPI 발표 또한 있습니다. 미국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일정들이 있을 때는 굳이 내가 어떤 뭔가 오버 액션을 하기보다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돌다리도 조금 두들겨 보고 건너자. 조금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을 해두고 적당한 진입 타이밍을 노려야지 굳이 내일 당장 매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내 계좌를 지키는 지름길이고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할 시장 타이밍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만 지금은 조금 몸을 사려야 해요. 몸을 사리지 않으면 정말 화살 그대로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회피 전략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계속 존버를 해야 하나요?
이 종목을 존중하면서 계속 버텨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지금 시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판 4판이고요. 가져갈 종목은 계속 가져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도 분명히 옵니다. 이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인내로 엉덩이를 이렇게 힘을 줘서 크게 버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인내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드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내일장에서도 좀 신중한 스탠스가 답이겠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필살기 종목의 흐름도 잡아가시면서 전략을 또 새롭게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 가장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